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 멸문지화식 수사로 주변부를 털어서 부인을 유죄 확정 판결받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검찰. 이제 최종 목표인 그 부인의 남편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1, 2심 모두 조국 대표에게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심도 2심을 그대로 받는다면 조국 대표는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한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는 이미 서울대 교수직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야권 대항마로 남겨두기 위해 파기환송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설령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마적인 수사에는 어떻게든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얄궂게도 부인에게 2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한 엄상필 씨가 대법관이 돼서 이번 조국 대표 3심 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됐는데요. 따라서 결과는 보나마나라는 게 중평입니다. 하긴 이 바닥에 모든 게 우연이지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형을 선고한 신진우 판사가 거의 같은 사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았습니다. 우연이지요. 심지어 법카 관련한 기소된 그 이재명 대표 재판도 신진우 판사가 맡는다고 하지요. 또한 우연입니다. 억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연입니다. 이 바닥은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정적의 죽은 시체를 안주 삼는 똥물만도 못한 윤석열 검찰에 대해 5년 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합니다. 애초 이 조국 씨에 대한 수사의 출발은 충정에서 시작한 거라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강직한 검사인 것이 맞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김어준 총수입니다. 멸문지화식 수사를 보고도 조국 수사가 충정이라고 규정했다면 문맥상 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수사로 본 것이 확실하지요. 문 대통령, 정치적 아버지인 그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수사를 했다는 게 김어준 총수의 견해 아닙니까? 오판이었지요. 오판이었습니다. 네, 윤석열이 조국을 치는 게 수사할 만한 사안이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런데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총수는 왜 조국혁신당 깃발 들었을 때 밀어줬을까요?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결국 기소돼 1, 2심 2년형 중형을 선고받은 중죄인이 만든 당을 왜 밀어줬을까요? 이런 말도 했어요. 대호 프로젝트. 대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을 뜻하는 건데 큰 호랑이. 대호 프로젝트란 낭설이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다? 이것도 낭설이다. 김어준 총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예측을 넘어서서 정말 어질어질한 오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어준 총수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자성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 사실 김어준 총수 사전에는 사과란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번 총선에서 4년 전과 달리 몰빵론을 부정하고 비례에서만은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킹메이커. 그는 시청자, 후원자, 구독자에게 자기가 지령하면 판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어느새 민주당은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김어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정당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입니까? 김어준 총수가 공적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그건 그렇다고 치지요. 근데 그보다 더 한심한, 아니 더 사악한 사람은 문재인 씨입니다. 김어준 총수 이 발언 후 1년여 뒤 문재인 씨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면서 윤석열을 잔뜩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2달 뒤에 그는 검찰총장을 그만뒀습니다. 자, 그로부터 또 반년 뒤에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더니 정치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대 정당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꼬라지 참. 자기가 임명한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까지도 윤석열의 쿠데타로 쓰러진 마당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사권이 저작거리에서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그런 문재인 씨가 추미애에게 당신만 사표 내라고 했다지요. 네,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걸로 윤석열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잔재가 남아있는 검찰에게 막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을 겨냥한 대장동 수사를 하라고 엄명을 내린 점. 네, 날짜도 못 잊습니다. 2022년 10월 10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다가 대장동 관련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내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그때 기사 뒤져보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체제를 단호히 부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가 아니라 제2기 장면정부가 돼버린 문재인 정권, 그 잔재를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세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죄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위증교사도 아니지만 있었더라도 위증이 아니었다면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을 해야 위증교사죄가 되거든요. 검찰은 위증교사죄로 만들기 위해서 녹취록을 편집했습니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객관의 의무를 저버린 이 검찰의 행동은 엄히 꾸짖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 따위란 없었습니다. 온갖 희한한 논리로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긴 온갖 희한한 논리로 이재명을 유죄로 판단했던 한성진 판사 판결을 봤을 때 오늘 사법부가 정의롭고 정상적인 판결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많이 없습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2014년 6월 박근혜 정권은 이재명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대장동의 주역들이 이야기 나눈 녹취록이 나중에 공개됐죠. 이재명을 잡아라. 박근혜 때만이 아니죠. 윤석열 때만이 아니죠. 문재인 정권 때 하달된 미션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회개한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 원을 벌었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공고문에 실었다는 이유로 왜 벌었다라는 과거 표현을 썼냐, 아직은 100% 들어온 건 아니고 들어오는 중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회개한 이유로 과거형 표현을 문제 삼아서 기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억울하다고 말했느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음을 인정했다고 해도 아무 소리 말아야지, 누명 썼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다. 이거 또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던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권 초기의 검찰이었고 문재인에게 잘 보여서 검찰총장이 되고 싶었던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을 죽이고자 성남의 한 기업 대표를 겁박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압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윤석열만의 잘못일까? 이재명을 죽였을 때 좋아했을 문재인 청와대의 뜻과 무관했을까? 안희박김이란 말 들어보셨죠? 안희박김,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 그 김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안희박김을 날리려고 한 거 아니냐. 문재인 청와대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문들은 이재명 이후를 놓고 국리궁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 평산마을의 입장은 이와 다를까요? 정권을 내주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길목마다 이재명의 힘을 빼더니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이재명 아웃의 혈안인 평산마을 상황 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욕을 먹고 돌을 맞아도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게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라는 모 판결,
이런 흑역사도 없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기를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 작년에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그때 사법부는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주었다.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은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러한 것이다. 네, 정권은 안 믿고 그 정권의 하수인 검찰, 경찰도 안 믿지만 정말 마지막 기댈 언덕은 사법부뿐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오늘 사법부가 판사를 사찰했던 사악한 악마검사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스스로 인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사법부가 윤석열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국민도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